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객 시설 사업과 관련된 비용 부담 문제 이 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 군객 시설 부지단 매수 청구, 그리고 이 도시 군객 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 신청, 이런 것들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제, 개발행 허가 제한, 이런 파트를 살펴볼 예정인데, 우리 기본서 16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기본서 165페이지 준비됐죠? 자, 거기 보면 비용이 나오죠. 비용 파트, 이 파트를 보겠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일단 목차 한번 볼까요? 167페이지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부지에서 권리구제, 이것.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도시 군객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이렇게 나와 있죠. 특히 이 168페이지 제3절 도시 군객 시설 부지 매수 청구, 거기다는 별표 5개 쳐놓습니다. 그 내용은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170페이지까지 연결되고 있으니까 꼭 중요해 가지고 일단 두시고, 그 다음에 171표 보면 도시 군객 시설의 해제 권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넘어가서 보시면 173페이지 도시 군객 시설의 실효, 그리고 해제 신청 나옵니다. 특히 그 도시 군객 시설 결정의 실효는 아주 중요하고, 가로 1번 있죠. 173페이지 가로 1번은 별표 5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쭉 넘어가서 보시면 176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이게 나와 있죠. 이건 별표 5개. 176페이지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꼭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내용이 176쪽부터 그 내용이 좀 많습니다. 190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190페이지까지. 거기까지 해서 한 묶음. 그래서 매년 출제가 되는데, 거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191페이지 개발행 허가 파트가 나와 있죠. 이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 191쪽 보면 가로 1번 허가 대상이 나오죠. 마지막에 거. 허가 대상이 총 6개가 나오는데요. 이걸 일단 별표 5개. 그 192쪽 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192표 보시면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재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개발 행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받고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 기준이 나오죠. 196페이지 개발행 허가 기준, 그것 중요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202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 이게 나오죠. 자, 그것도 함재감이고 함재 나오는데요. 거기서 특히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별표 5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05페이지 개발행 허가 절차 나와 있죠. 개발행 허가 절차 해가지고 쭉 가면 207페이지 조건부 허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준공검사 나오죠. 209페이지 공공시설 기술서에 나오고, 넘어가서 보시면 210페이지 제4절 개발행 허가 제한에서 1번 있죠.
개발행위 210페이지 개발행 허가의 제한 대상적 및 제한기간 거기 1번 210페이지 마지막이고 개발행 허가의 제한 대상적 및 제한기간 거기다 별표 5개. 자, 이 파트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이 국토개법상 청문 대상 이런 게 나와요. 230페이지 청문 대상 3개. 그 다음에 제4절 벌칙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오셔가지고 165쪽 봅시다. 165페이지 보시면 비용 나와있죠. 비용. 이 비용 파트에서도 가끔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체크하면 그것만 딱 체크해서 읽어보십시오. 가로 1번 비용 부담 원칙 해가지고요. 가다 보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거기다 줄 거예요.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렇게. 이때 이 도시 군객 시설 할 때 시설에다 줄 것이고 이 시설은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공원 같은 거, 뭐 광장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보게 되는 그런 시설이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도로, 공원, 광장을 설치한다. 그걸 설치할 때는 미리 설치를 하기 위한 장소를 먼저 결정하죠. 결정할 때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결정해서 그 시설 부지를 정하죠. 왜 이렇게 여기 도로면 도로, 또 공원이면 공원, 광장이면 광장, 이렇게 그 부지를 도시 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게 공원으로 결정을 했던, 광장으로 결정했던, 이렇게 도로로 결정했던, 결정하고 나서 그 부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해주죠. 이렇게. 이런 부지를 결정할 때에는 주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논밭, 야산 이런 곳에다가 미리 행정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뭐 시도사 그리고 이 대도시장 이네들이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서 그 부지를 정합니다. 이렇게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군가로 딱 결정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이걸로 도시군가로 결정했으니까 이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이기에 이제 용어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죠. 그래 우리가 도시군객 시설 공부를 했는데요. 도시군객 시설 하면 기반시설 중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했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딱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객 시설이라 했고 그 시설을 확정하면 그 땅을 부지라 합니다. 이런 부지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논밭이 저기 편입되어 있는 땅이 되었다. 그러면 바로 이 결정 고시하자마자 도로 만들 땅으로 공원 만들 땅으로 또 광장 설치할 땅으로 확정된 부지인 만큼 그 부지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못하도록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공작물 설치하지 못하도록 설치가 내주지 않습니다. 법에서. 그래, 종전에 논바 야산이면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설치를 규제해 버립니다. 개발행위를 못하게 막죠. 왜? 이런 것들을 허가 내줘 가지고 건축 설치를 하게끔 허용하면 다음에 이 도로를 설치하고 공원을 설치하고 광장 설치할 때 건물 다 철거하고 공장을 다 철거해서 그 소유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엄청난 공적 자금을 바로 날리게 되죠. 우리의 세금 가지고 그 돈을 준비할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하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잔에 편입되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예산이 준비되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돈이 필요하죠. 일단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한테 땅값 다 줘야 되죠. 건물이 만약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 보상 처리 다 해줘야 되죠. 이런 보상금이 필요하고 보상에서 이제 소유권 넘겨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크는 동원하고 해서 인부 동원해서 공사를 해야 도로 만들어지고 공원 만들어지고 광장이 만들어질 건데 그런 것들을 공사비를 하죠. 그래서 이 엄청난 보상금하고 공사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바로 이 사업에 따른 비용 그래요. 그리고 이런 도시 군객시설 이 시설이 아까 광장일 수도 있고 또 공원일 수도 있고 저 도로일 수도 있는데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개량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뭐라 하느냐?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라 한다고 그랬죠. 네.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그 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업 비용은 바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시행자가 부담을 해요. 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시설 사업을 할 때 그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다. 그러면 국가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 가지고. 그리고 이런 사업은 시도사 또 대도시장이 또 시장과 군수 이네들이 또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네들이 그 관리하고 있는 청이 있죠. 그 청,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죠. 국가가 할 때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정청, 이네들을 행정청이라 하죠. 행정청인 자가 시행자가 돼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제 금방 국가가 사업을 할 때는 국가 예산 가지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하죠. 그런데 만약 이 행정청이 시행자한테 바로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서 시행자를 지정받았다. 그러면 그네들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하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이 시행자, 비행정청이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가 되면 그 자가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가. 그걸 체크해야 되겠죠. 자, 거기 보면 비용 부담 원칙 해가지고, 자, 거기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특별한 규정대로 하면 되고요. 없으면 예해는 국가가 하는 경우는 국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는 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꼭 봐두셔야 돼요. 이때 가로 2번, 이 만약 국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자가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장소에서 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내에 있다, 이렇게 도로, 공원, 광장 설치 사업을 국가 예산 가지고 해줬다 합시다. 국가 예산은 전 국민이 냈던 그 세금 아닙니까? 그 세금을 바로 전 국민한테 걷어들여가지고 서울특별시 했다만 이걸 만들어줬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게 되는 지자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너네들이 그 전 국민이 냈던 세금을 서울특별시에다 투하해서 이 사업비용으로 들였으니까 바로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되어서 돈 좀 내놔라 해서 그 돈을 또 받아다가 다른 지자체에다도 이런 걸 국가 예산 투하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부담케 할 때는요, 그 사업비용이 1,000억 들어갔다 하면 1,000억을 다 바로 내놔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00억 대비 50%를 초과해야 되는 범위, 그러니까 2분의 1, 총 사업비용이 1,000억 들어갔다면 1,000억의 절반까지, 최고한도가 절반까지는 부담시킬 수 있고 초과해서는 부담을 하게끔 못합니다. 총 사업비용의 50% 이내 범위에서, 그러면 2분의 1이죠. 그 범위 내에서만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부담을 하게끔 할 때 그 사업비용, 그게 공사비하고요, 그 땅, 건물가 뭐 있다면 보상해 준다고 하죠. 보상비죠. 그래, 이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사업비용을 계산해요. 그것이 아까 1,000억 나왔다 그러면 1,000억의 절반까지만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사업을 할 때는요, 이 시행자들이 사업을 하게 한 준명이차 조사 측량을 하게 되고요. 조사 측량, 그때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업을 하게 한 설계비가 들어가요. 설계비.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여러 가지 물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걸 관리비라고 그래요. 이런 설계비라든가 조사 측량비라든가 관리비는 바로 그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 이 정도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가로 2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가 시행한 도시군객 시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은 어떤 시도 시군이 있다, 지자체가 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 이때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바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를 넘지 않는다. 2분의 1까지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건데요. 그때 이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그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를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아요. 그것은 전가시키지 못하고 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비용을 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비용의 일부에 따라 동함치 전부는 안 되고 일부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아까 1,000억 나왔다면 1,000억에 바로 5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범위 내에서만 그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에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받으세요. 전부는 안 되는 거예요. 일부. 그 일부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해 두시고, 이때 또 이 경기도의사가, 여기가 경기도다 그러면 경기도의사가 경기도 예산 가지고 여기에 수원이 있다 그러면 수원시에다가
이렇게 공원, 조성사업, 도로 설치사업, 광장 설치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도 예산 가지고. 그러면 수원시라고 하는 지자체는 바로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았죠. 이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수원시, 뭐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쭉 남양주시, 영기군 쭉 해서 등등등 이렇게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기도민이 냈던 지방세 가지고 그걸 모아서 수원시에다 투하해서 사업병으로 들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냈던 그 세금들 바로 이쪽에다 투하했으니까 이 수원시가 이익을 받았으므로 수원시라는 지자체에게 야, 사업병이 1,000억 들어왔는데 그거 절반까지 좀 내놔라. 그래서 도의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다 이렇게 투하를 해서 그 돈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토교통부라든가 시도사 이네들은 바로 자기가 사업신계로서 사업을 하게 될 때 들어갔던 비용을 그 이익을 받았던 지자체에게 바로 일부를 부담을 하게끔 할 수 있다. 그때 일부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라는 것은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 이때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하게끔 할 때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이 시도, 시군에게 부담을 시키기 전에 이 시도, 시군이라고 하는 지방 자치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라고 하는 부가 바로 여러 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 이 장관이 18개 장관이 계시는데요. 그런 장관 중 누가 이 시도, 시군 이런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고 있냐?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좀 봐두십시오.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이익을 받았던 시도, 시구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용을 일부 아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부담을 시키기 전에 누구하고 미리 협의한다고요?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 시도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다른 특특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한다. 예컨대 여기까지만 경기도예요. 근데 여기가 충청남도라 합시다. 충청남도 천안시가 있다.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가 있죠. 그래 여기 경기도 소속인 평택이 있다. 평택하고 천안을 연결하는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인 도로 설치 사업을 했다. 누가? 경기도사가 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죠. 평택시도 이익을 받았고 천안시도 이익을 받았는데, 이런 지자체에게 야, 너네들이 받았던 이익의 일부를 내놔 라고 하게 될 때, 이때 여기 이 천안시는 충청남도 소속이죠. 경기도가 아니죠. 이와 같이요. 시도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기도사는 자기 경기도가 아닌 충청남도에 속하는, 그렇게 되죠. 거기에 그 천안시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미리 협의합니다. 그래 경기도사가 경기도 예산 가지고 이런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인 도로 설치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택시하고 천안시가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됐다. 그러면 이익을 받은 지자체인 평택시장하고 천안시장 만나서 야, 이 정도 우리가 경기도 예산 가지고 도로 설치 사업을 하였고 너네들이 그 이익을 받았으니까 그 비용 일부를 좀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좋게 만나서 협의를 해요. 그래서 이 천안시장, 평택시장, 경기도사 만나서 비용을 합당하게 바로 부담을 하게 그럼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끝이죠. 모든 일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데요.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시험권으로서 중요한 건데요. 자, 2번.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다 체크해요. 그럴 때는 누가 결정한 대로 따라하냐? 이 천안시장하고 경기도사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정부 대장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틀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을 해주면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거죠. 자,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결정한 대로 따라간다가 된다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틀리겠다 이거죠. 3번, 이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객 시설 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역시 5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 전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일부입니다. 이익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요. 협의해가지고 부담을 시키는데 문제는 한 장 넘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의사가 결정한 대로 따르면 돼요. 자, 여기가 평택시, 여기가 천안시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 이때 평택시장이 이렇게 또 평택시하고 천안시 연결하는 그런 도로 설치 사업을 했다 합시다. 그래서 천안시가 이익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 평택시하고 바로 옆에 오산시가 있다. 평택시 위에 오산시가 있다. 뭐 송탄시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오산시가 있다 합시다. 그때 오산시하고 이렇게 자, 평택시에 연결하는 도로 설치 사업을 평택시장이 했다 합시다. 그러면 오산시장한테 만나가지고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평택시 예산 가지고 도로 설치 사업을 했는데 좀 비용 일부를 좀 부담 좀 해 주세요라고 좋게 만나서 협의해요. 오케이. 그래 이 도로 그렇지 않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얼마 돈 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뭐 더 달라 못 주겠다 해가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기는 오산시도 평택시도 같은 경기도 소속이죠.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산시장하고 평택시장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기도를 또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사가 있죠. 경기도사야 얼마 내고 끝내라고 결정해 주면 그 결정에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평택시장이 평택시 예산 가지고 평택시하고 천안시로 연결되는 도로 설치 사업을 평택시장이 평택시 예산 가지고 했다 합시다. 그리 함으로 말미암아 천안시가 이익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천안시장 만나가지고요. 평택시장이 돈 좀 얼마 내놓으세요 라고 사업비용 일부를 부담을 시키게 해요. 그때 좋게 천안시장 그래 얼마 내드리겠습니다라고 협의해서 처리하면 끝이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못 내겠다. 좀 줘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는 바로 충청남도죠. 여기는 경기도 소속. 그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 문제가 그나 있죠.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 천안시는 충청남도요. 여기 평택시는 경기도인데 이때 충남도사가 뭐 경기도사 마음대로 네가 얼마 내라. 네가 얼마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충청남도 여기는 경기도다. 그때는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다른 시도에 속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데 따른다. 결정한 바에 따른다. 여기 받으십시오. 자, 그 정도를 좀 보시고요. 여기서 다시 165표 가셔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았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 시도사, 그리고 또 시도사, 또 시장, 군수가 나와 있었죠. 이네들이 다 행정청이었습니다. 그때 체크하세요. 이런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받았다. 그때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해두고 꼭
정리해 둘 것은 누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 부담을 시킬 수 있냐. 행정층의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될 때만 이게 적용된다. 행정층인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만 사업 비용의 일부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 이거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는 바로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시킬 수가 없다. 이걸 꼭 구분하십시오. 자, 그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66페이지 보조 또는 융자 나와 있죠. 보조, 융자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좀 체크할 게 있다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객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비용,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객 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객 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를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제한,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합해서 사업비용을 한다. 이 사업비용의 50% 범위 내에서만 국가 예산으로 보조 융자를 할 수 있다. 보조 동그라미, 융자 동그라미. 보조 융자를 할 수가 있고, 그래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층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서 이 행정층이 시행하는 도시군객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전부 일부를. 그리고 그때 최대 얼마까지 보조 융자할 수 있냐? 사업 비용의 50%까지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여기다 사업 비용 50% 이내까지. 그런데 행정층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객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 지자체가 보조 융자할 때는 얼마까지만 보조 융자할 수 있냐?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 이하까지만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차이가 있죠. 이 행정층이 아닌 자가 사업하게 될 때는 행정층이 아닌 자가 사업을 하게 될 때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융자한다. 사업 비용의 일부 보조 융자할 때게요. 보조 융자할 때 얼마까지면 보조 융자할 수 있다고요? 3분의 1 이내까지만. 근데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행정층이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사업 비용이 얼마까지 보조 융자할 수 있냐? 여기는 절반, 50% 이내까지. 사업 비용이 1,000억 나갔다. 그러면 1,000억의 절반인 500억까지 보조 융자가 가능한데,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는 50% 절반이 아니라 사업 비용의 3분의 1 이내까지만 보조 융자가 가능하다. 이 수치를 꼭 구분하십시오. 이때 보조 융자하게 될 때는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보조 융자해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때 보조 융자하게 되는 경우 사업비용의 아까 3분의 1, 도시군객 시설 사업 비용의 3분의 1, 50% 이내 그랬는데, 이때 사업비용은 무엇과 무엇을 합한다고요? 공사비하고 보상비.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합해서 그것의 50%, 그것의 30%를 의미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